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국제유가 관련주 중에 흥구석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현재 국제유가를 자극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중동에서 이 두바이유를 우리나라는 주로 많이 수입을 해오는데 그 두바이유를 실어 갖고 가져오는 그 사이에 이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이 전면전 코앞까지 가 있죠. 이란이 지원하는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무장 정파들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그 공습을 한다든가, 또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한다든가,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미국도 이 중동의 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뭐 다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현재 중동에서 이렇게 난장판이 벌어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정식 국교 정상화를 위한 교섭을 하고 있었고, 이 중국이 중간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 정상화를 중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동 평화가 가시권 쪽에 들어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런 극우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네타냐후 정부가 이런 중동 지역에, 물론 이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측면도 있고, 한꺼번에 뭐 100여 명이 넘는 포로를 데려가면서 인질을 데려가면서 이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이기도 했고, 특히나 이 이스라엘 영토로 이 하마스가 들어와서 이 포로들을 데려갔다는 측면에서, 납치해 갔다는 측면에서 이스라엘 내부의 목소리도, 강경한 목소리도 힘을 얻게 됐죠. 하지만 지금 벌써 1년여가 넘게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지금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하마스 같은 경우 가자 지구에서 거의 4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을 당했고, 이 와중에 이스라엘 군인도 한 700여 명 사상자가 발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전비가 4만 명의 민간인과 이제 이 700여 명의 이스라엘 군인, 이게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이게 제2의 인종청소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미국이 뒷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자가 발전을 통해서 지금 하마스를 넘어 헤즈볼라에게 공격을 했고, 또 헤즈볼라를 넘어서 그 뒤에 배경이 되고 있는 이란을 또 공격하면서 중동 전체가 난장판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지금 현재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은 중간에 이라크와 시리아, 요르단 같은 다른 나라들, 아랍 국가들에 의해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상군을 통한 직접적인 전쟁은 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요. 하지만 양쪽이 서로에게 이제 미사일을 쏴대면서 지금 이게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양상이 하여튼 전쟁이 확산일로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요번에 마지막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초음속 미사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요 전략 기지들, 특히 공군기지를 공격했고, 또 실제로 방공망을 뚫고 이 공군기지의 활주로까지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천명했고, 이 보복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란 내에 여러 원자력 연구소나 이 원전 관련 시설들을 타격할 수 있어서 자칫하면 방사능 누출과 같은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석유 시설까지는 어떻게 인정을 하겠지만, 이 방사능 유출이 우려되는 원전 시설에 대한 공격은 참아달라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이란이 전체 이 산유량 중에 약 3%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그 미국이 셰일오일이나 셰일가스를 통해서 이란이 그 줄어든 그 3%의 그 산유량만큼을 커버할 수도 있고, 또 이 사우디가 지금 뭐 이 국제유가 100불을 목표로 했던 정책을 잡고 이제는 그 더 많은 고객들을 받아서 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던 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미국의 셰일오일은 국제유가가 70불, 그러니까 80불 아래로 내려가면 경쟁력을 잃는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미국의 셰일오일은 일반적인 이 중동의 이 두바이유 같은 육상 오일과는 좀 다른 좀 복잡한 기술이 들어가서 더 많은 그 생산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석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80불 이상이 될 때 경쟁력을 가진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은 국제유가가 80불 이상에 머물기를 희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셰일오일을 갖고 생산하는 각종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또 국내 물가도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석유 관련된 또 복잡한 이런 관계 때문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서로 치고받는 이 싸움이 그 미사일로 치고받는 건데요. 그 또 항공기를 동원해서 폭격을 하고 이게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죠. 특히나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이란의 석유 시설, 산유 시설을 공격하게 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 석유의 공급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이란은 여기 보시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여기를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두바이에서 이 출발하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으로 향하는 석유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게 되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란과도 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중국을 향하는 배는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친미 국가로 불리는 한국과 일본으로 향하는 이런 유조선은 쉽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네타냐후의 이러한 그 보복 위협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 이럴 경우 국제유가가 200불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 중간 도매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그 흥구석유는 주로 GS 칼텍스의 석유를 받아서 유통을 하고 있고,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 그 주유소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들이 오랜 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주유소를 자가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지역에서는 부동산 재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금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흥구석유의 비유동산 중에 이 투자 부동산을 보면 547억이나 계주가 돼 있죠. 이게 이제 다른 이게 뭐 매출이나 이런 것보다도 보유 부동산인 가격이 많고, 또 이게 그 재평가, 예전에 이제 그 자산 처음에 등록을 할 때 그 가격으로 써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로 재평가를 하게 되면 이 투자 부동산의 가치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유동부채를 보게 되면 이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다 합쳐봤자 147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산 중에 일부를 현금화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 즉 이 부채가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지금 지난해 동기 617억, 이번에는 605억, 거의 비슷한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규모에서 영업 적자가 6억 7천만 원 발생하고 단기 순손실이 2억 정도 발생하는데, 이 정도 발생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이, 이거 언제든지 국제유가가 올라버리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여기 보시게 되면 재고자산이 있는데요. 재고자산을 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정도의 그 손실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우려되지 않는 손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긴 최대주가 32.23%고 소액주주가 43.61%라 실제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43% 정도,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소액주주 갖고 있는 이 지분이 주로 유통되는 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흥구석유는 이 대구 경북 지역에 GS 칼텍스를 받아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중간 도매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작년 이 중동 사태가 좀 시끄러워질 때부터 주가가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불안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석유 도매상들 같은 경우는 마진을 갖고 장난질을 많이 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고로 갖고 있는 것들이 그 쌀 때 사는 걸 이제 국제 유가가 비쌀 때 많이 풀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동 정세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도 지금 밑변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등락폭을 잘 이용하면 꽤 짭짤한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재고 자산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으로서도 굉장히 부자고, 그래서 향후에 실적이 굉장히 나쁘게 나오면 아예 그냥 부동산 재평가를 해서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이 부동산 자산 재평가한 가치를 주가에 이제 이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실적에 너무 우려할 필요 없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